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기 기능사 과정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공 전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가공 전선로 그러면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공중에 설치하는 전선로를 가공 전선로라고 하죠. 그래서 가공 전선로는 이제 전봇대나 철탑이나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보통 사용하는데요. 일단은 높이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기준은 그 시험에 이게 잘 나오는데요. 책에는 도로, 철도 이렇게 나왔고 기타 횡단보도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가장 높게 시설해야 되는 게 철도다. 전선이 이제 철도를 횡단해서 지나가면 가장 높게 시설해야 되는데, 저압이 얼마냐면 6.5m다. 그 다음에 고압은 어떠냐? 고압도 6.5m다. 6.5m 이상 돼야 되는 거죠. 특별고압도 6.5m예요. 이상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는 6m. 다 6m 똑같아요. 그리고 기타 장소는 5m, 5m, 5m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횡단보도만 저압인 경우는 3m, 그 다음에 고압은 3.5m, 4m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높이를 생각할 때 철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쉽게 설 수도 없고 기차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또 위에 이제 트롤리 선이라 그래서 또 전선이 또 높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높게 설치해야 되는 게 철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도로인데, 도로는 이제 철도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들은 기차보다는 좀 쉽게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도로도 이제 뭐 고속도로, 뭐 일반 국도 이렇게 철탑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장소는 뭐 도로도 아니고 뭐 그냥 사람 뭐 대충 뭐 이렇게 기타 장소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5m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횡단보도라는 것은 이제 차가 진입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3m 이상, 3.5m, 4m 이렇게 저압에 3m, 고압에 3.5m, 특별고압에 4m. 요거도 시험 문제는 조금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를 대비해서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죠. 세 번째로 놓고 요게 이제 마지막 가장 낮은 높이죠. 자, 가공 케이블의 시설 이렇게 해놨는데요. 가공 케이블은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전봇대에서 전봇대로 가거나 이럴 때 이제 하는데, 케이블은 케이블 혼자서 이렇게 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장력을 받아주는 선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전봇대가 있고 이렇게 또 전봇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철선을 붙들어 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케이블을 이렇게 굵은 케이블을 시설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묶어주는데 이렇게 이제 묶어야 시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그래서 CNCV 같은 경우, CNCV 요거는 이제 삼상, 이제 사상 내선이 들어가는 그런 케이블인데요. N상까지 들어가는, 내선이 들어가는 그런 케이블인데 절연이 돼요. 고압이죠. 특별고압 22.9 kV, 9 kV용으로 CNCV가 이제 시설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목 접촉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산불 우려가 있는 곳, 이런 곳에 시설할 때 CNCV 케이블을 시설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가공으로 이렇게 또 케이블을 이렇게 이제 시설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입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조가선이라는 것을 이렇게 철로 된 조가선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요. 뭐 이 철로 된 조가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케이블을 묶어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게 가공 케이블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가선을 이용한다. 이제 이 조가선은 아연도 철선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아연도 철선. 예, 여기 조가선에 사용되는 철선과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 가공지선에 사용되는 철선, 여기 주로 이제 아연도 철선이 사용되는데 여기는 강선이 사용되고요. 여기는 연선. 여기서 얘기하는 연선은 뭐 이렇게 여러 가닥이 있는 연선이 아니라 잘 구부러진 연한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묶어주는 거를 행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묶어주는 간격을 50cm 이상 하면 안 되고 이하로 이렇게 되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금속으로 된 테이프가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할 때는 20cm까지 할 수 있다. 그거보다 더 좁게 이렇게 이하로 해야 된다 하니까 20cm보다 작게 해야 되죠. 간격이, 이 간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간격이 50cm, 그 다음에 테이프로 할 경우에는 20cm. 그 다음에 조가선으로 사용하는 선은 22mm 제곱, 22 스퀘어죠. 예, 그 다음에 5.93kN 이상의 장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조가선과 또 그 다음에 외피가 이렇게 같이 엮어지면 3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조가선의 의미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묶어주는 거. 예. 제가 그 사진이나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하여튼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로의 표준 경관입니다. 경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점주와 이 전주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경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관, 경관, 이라고 얘기해요. 전봇대 사이를, A 전주와 B 전주 사이를 경관이라고 하고, A 철탑과 B 철탑의 사이를 경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주나 A종 전주, 요거는 이제 하중이 좀 낮기 때문에 150m, 그 다음에 B종은 250m, 철탑은 600m인데 이건 표준 경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경관은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냐? 이 표준 경관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장경관은 경관이 목주 같은 경우는 300m, 그 다음에 B종은 500m, 그 다음에 철탑은 1200m, 1.2km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2.9kV 중성점 다중접지를 한 선로에는 이제는 목주와 A종 전주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 B종의 경우 150m, 철탑은 400m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이건 저압 기준으로, 저압도 이렇게 철탑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22.9kV는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꼬아서 내거나 어렵게 내려면 뭐 이런 거를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경관 잘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지선, 고압에는 4.0mm 이상의 가공지선을 띄워야 되죠. 가공지선은 이제 전봇대가 이렇게, 원래는 이제 전봇대는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동그랗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봇대가 끝에가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가공지선을 옛날에는 여기에서 바로 시설을 했는데 요즘은 캡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캡을 씌워서 한 1m 정도 이게 여기가 1m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제 캡에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용도가 뭐냐면 벼락이 치거나 할 때 이 벼락을 대신 맞아주는 피뢰침 역할을 해주는 게 가공지선이고요. 또 가공지선이 경우에 따라서는 안에 그 강연선 안에 아연도 철선이 주로 사용되는데 강선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그 강선 안에 여기에다가 이제 광 케이블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신도 하게 되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공지선의 굵기는 4.0mm 이상의 경동선, 여기는 이제 구리선 기준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고압은 5.0mm인데 지금 아연도 철선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리선은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공지선은 이제 고압 이상인데 거의 고압 선로는 찾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고 특별고압 22.9 kV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데 다 아연도 철선을 쓴다. 가격도 이게 경동선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다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가선로에는 공가라는 공통으로 가는 선로 이렇게를 공가선로라고 하고 또는 병가선로다, 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가든 병가든 여러분들 이제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공가선로를 하는데 고압과 저압이 병가 또는 공가 될 때 상단에는 항상 높은 전압이 위치돼야 된다. 전봇대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고압 저압이 가면 위쪽이 고압이 가고 아래쪽은 저압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철탑 교차 시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뭐 철탑을 하다 보면은 뭐 산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 보면 뭐 여기에 뭐 이렇게 66,000V 또는 154,000V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쪽에서 또 이제 전선이 이제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여기가 지상고가 매우 높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345kV를 345kV를 시설하게 되면 요거보다 높아야 돼요. 여기 공간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여기 높은 철탑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거보다 높게 시설해야 되는 그런 게 법으로 돼 있어서 공가선로든 뭐 이렇게 교차하던 항상 상단 위에 쪽에 높은 전압, 하단은 낮은 전압 쪽으로 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고압과 저압이 이렇게 두 개가 전봇대에 같이 붙어갈 때 50cm 이상, 그 다음에 고압이 케이블인 경우는 30cm, 그 다음에 특별고압과 고저압의 병가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고압 35kV 이하인 경우에는 1.2m, 35kV 이상은 2m인데 100kV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54,000V니까 154kV니까 154kV는 원칙적으로 공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35kV 이하가 22.9kV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가가 되는데 이 중간은 실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의미가 없지만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에 안 나올 거고요. 그래서 특별고압 선로, 그러니까 배전 선로에 고압과 저압이 병가하는 경우는 1.2m 거리인데 35kV 넘는 건 사용은 안 하는데 2m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신선이 전선로에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 병가되는 경우에 이제 저압인 경우에는 75cm, 그 다음에 고압은 1.5m, 특별고압은 2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인 경우, 그러니까 이 전로가 케이블인 경우에 저압은 30cm, 고압은 50cm, 특고압도 50cm. 케이블은 절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가선로 보면 이제 고압과 저압도 50cm, 고압이 들어가면 50cm, 저압은 이제 30cm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저압이 30, 50, 그 다음에 75, 고압으로 가면 특별고압 전로의 병가인 경우 1.2m 또 1.5m 이렇게 돼 있네요. 하여튼 조금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요것도 조금은 뭐 외우기는 좀 품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외우기도 뭐하고 안 외우기도 뭐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뭐 전체적인 말 뜻은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